자, 자료에서 무료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제목 보시면 계산력 강화 프로젝트라고 나와 있잖아요. 일단 자료 해석에서 자료 해석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먼저 드리고, 자료 해석에서 계산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 뭐 이런 것들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가 나와요. 데이터. 자, 지식정보화 사회니까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 데이터는 왜 모았나요? 뭔가 사회 문제가 있는 거죠.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데이터를 한번 모아본 겁니다. 그쵸?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높은지 낮은지 필요하면 실업률을 작성하는 기준에 따라서 이 데이터를 모읍니다. 그 데이터가 나왔으면 데이터 나온 거 가지고 나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해석할 수 있다. 개연성이 높게 보통 이렇게 되더라 라고 하는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게 해석이에요. 그래서 일단 맨 처음에 자료 해석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이에요. 얘가 되면 어떤 문제를 그 자료의 제목만 봐도 이거구나 라고 하는 느낌이 확 옵니다. 예. 그래서 사회 문제 인식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예를 들면 남녀 평등에 관련된 주제가 있으면 피셋 기준으로 옛날에 어떤 기출 문제가 있었냐면, 금요일 날 남자가 가사에 참여하는 시간과 여자가 가사에 참여하는 시간이 주어져요.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둘 다 출근을 안 하죠? 가사에 참여하는 시간이 둘 다 주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남자가 회사에 가면 바쁘니까 덜 도와주다가 토요일, 일요일에는 잘 도와줄 것 같잖아요. 근데 자료를 보면 반대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더 안 도와줘요. 왜냐면 자야 되니까요. 예. 그런 자료들을 보시면 객관적인 우리의 인식과 반대되는 자료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우리 인식과 딱 맞는 자료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자료를 보고 해석하는 사람의 의도가 담겨 있어요. 목적이 담겨 있죠. 이 목적에 정답이 있습니다. 다른 A가 B보다 크다, 뭐 A분의 B는 C분의 D보다 작다, 이런 거에는 정답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계산만 시키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에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출제자의 의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에 답이 있는 경우가 꽤 빈번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를 딱 보시고, 이 자료 이런 것 때문에 나왔어.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요즘에 일본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전체 수출하는 자료, 수입하는 자료, 일본에 대한 수출, 수입 자료를 비교해서 다른 수출, 수입, 전체에 대한 수출, 수입이 감소한 거에 비해서 일본에 대한 수출, 수입이 감소했는지를 측정해야 이 사건으로 인한 수출, 수입의 감소를 측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자료가 나옵니다, 실제. 그런 자료만 나오면, 상대적으로 비교해야 되겠다. 접근하고 들어가시면 걔가 답이에요. 예. 그러니까 일단 1번 이건 판단하시기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부터 약간 목적은 여기에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어떤 자료를 보시면 이 자료는 이런 것 때문에 만들었나 보다 라고 하고, 이 자료의 주제는 이런 거일까 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걸 강조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얘는 객관적으로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객관적으로 측정이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이걸 간과하세요. 근데 간과한 결과물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친구들은 제가 이제 좀 이따가 계산에 관련돼서 설명드렸을 텐데, 자료 해석이 예를 들면 60점에서 행시 기준으로 60점에서 시작을 해요. 그러면 얘가 70점, 75점까지 잘 오릅니다. 얘가.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계산 과정에 관련된 설명을 드리면, 내가 왜 이렇게 스피드가 느리는지 판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오르는데 굉장히 어려운데, 그 다음 75에서 85나 80이 되는데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런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냥 계산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얘는 단기간에 빨리 가요. 계산 프로젝트 작동하시고 얘를 어떻게 봐야 됐다는 관점만 있으시면 빨리 갑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견지하고 있다. 이게 의미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계산입니다. 계산.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계산 능력이 필요해요. 근데 이 계산 능력을 이렇게 캘큘레이션으로 하시면 안 돼요. 이걸로 하시면 굉장히 잘못하는 거고요. measurement로 해야 돼요. 제가 영어로 이 캘큘레이션은 정확한 계산을 요구하는 그런 거고요. 이 measurement는 내가 어떤 목적에 맞는 글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범위 내에 추정을 하는 겁니다. 예. 자, 이제 제가 요 관련돼서 어떤 느낌인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교재에 뭐 다른 게 있긴 한데 더 재밌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짜리 소주가 있어요. 아, 맥주겠죠. 알코올 농도 10%짜리 맥주가 있습니다. 맥주가 있어요. 자, 30%짜리 소주가 있어요. 그죠? 얘를 100g 미친 거죠. 세상에 이제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똑같은 양을 섞었네요. 그럼 농도가 얼마나 되나요? 20%. 왜 그렇죠? 자, 전체 100 중에 술 얼마 있어요? 100g 중에, 전체 100g 중에 술 얼마 있어요? 10 있습니다. 10. 여기 전체 100 중에 10 알코올 30 있죠. 그러니까 전체, 이거 지워야 되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자기 그 직관적 판단이 맞아야 이런 문제 잘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그 하시는 게 굉장히 의미 있어요. 자, 그러면 얘가 200이죠. 이 200에 이게 얼마 있어요? 10 더하기 30 이 말이죠. 그걸 100으로 환산하면 20이 돼요. 20%가 됩니다. 그죠? 자, 이제 제가 이 식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얘가 10%짜리고요. 얘가 30%짜리인데, 그죠? 얘가 전체의 200 중에 100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죠? 100에 0.1을 곱하면 이게 10이 되죠? 맞나요? 그죠? 100에 0.1을 곱하면 이게 10이 되고, 요게 200에 100을 0.3을 곱했더니 30이 됐죠. 그쵸? 예. 이런 식이랑 지금 이 식이랑 똑같은 식입니다. 그러면 얘가 20%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자, 이제 여기로 확장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잠시만요. 이게 그쵸? 예, 세상에 있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숫자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얘가 300g이에요. 얘가 300g입니다. 그죠? 예, 300g의 맥주하고 100g의 30%짜리 소주하고 섞었어요. 일단 농도가 20%보다 높습니까? 낮습니까? 그쵸? 낮죠? 예, 왜요? 10%가 더 많으니까, 낮은 게 더 많으니까, 예, 20% 이쪽으로 있다.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는요, 100g 중에, 300g이었죠? 자, 여기가 300g입니다. 300g에 지금 알코올 얼마 있어요? 30 있습니다. 30. 얘는 동일하죠? 그죠? 예,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400이 되고, 얘가 얼마예요? 30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400에 60. 60이니까 60이 얼마냐면요. 이런 계산도 이제 이렇게 하셔야 돼요. 40 더하기 20. 왜 그렇죠? 이게 분모잖아요. 그러니까 400에 0.1이 40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10%. 10%의 반이 20. 그죠? 15%. 그죠? 예,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무지막지하게 많이 할 거예요, 나중에. 자, 그러면 여기식 한번 보세요. 여기 얼마라고요? 400으로 바뀝니다. 여기가 얼마라고요? 여기 400으로 바뀌어요. 여기 얼마요? 300으로요. 10%짜리가 4분의 3의 비중이고, 전체 중에서 4분의 3의 비중이고, 30%짜리가 4분의 1의 비중이라는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 10%가 넷 중에 셋이야 이런 말이에요. 자, 여기가 10%, 여기가 30%입니다. 전체 중에서 10%가 넷 중에 셋, 넷 중에 셋 이렇게 온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예, 예. 이 과정을 하는 게 중요해요. 이거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 그 정도거든요. 근데 저도 계산밖에 안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얘를 아까 제가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20%보다 높아요, 낮아요?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넷 중에 셋이에요, 넷 중에 하나예요, 이런 표현이 익숙해지시면 이게 메저먼트가 확 증가합니다. 예, 예, 예. 메저먼트가 확 증가하면서 여기 15대 이런 말입니다. 이게 이해되셨죠? 이런 거가 들어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그런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나는 막 계산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10초도 안 됐는데 답을 하고 저리 넘어가 있어요. 몇 문제 차이가 나는 거죠.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캘큘레이션 아니고 메저먼트인데 이 메저먼트를 하기 위해서 내가 예전에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했던 어떤 규칙을 내가 표현하고 이해하고 어린 짐작 잡을 수 있다. 여기가 포인트예요. 자,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곱셈과 관련해서 다른 건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곱셈과 관련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몇 페이지냐면 19페이지 정도 한번 펴보세요. 자, 일단 사칙 연산에 관련된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자, 우리가 수학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들을 배웁니다. 함수도 배우고 수도 배우고 방정식도 배우고 뭐 확률 통계도 배우고 막 이런 것들을 배웠었어요. 그죠? 근데 얘네가 수리추론에서 물어보는 영역은 제 생각에는 비례식 거기를 넘진 않아요. 함수도 2차 함수도 잘 안 나와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되게 간단한 건데 원리를 되게 물어보려고 해요. 이 친구들이. 되게 간단한 건데 복잡하게 만들어서 원리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거기에 포인트가 좀 맞추셔야 돼요. 일단 연산 있죠? 연산이 계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규칙에 따라서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세계 공통으로 규칙에 따라서 하는 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입니다. 그쵸? 예, 예. 자, 우리가 십진법을 쓰고 있죠. 습진법을 써서 15 더하기 37이 얼마니? 이러면 계산을 굉장히 잘해요. 그쵸? 근데 제가 이 이진법입니다. 더하세요 라고 하면 이진법에 대한 설명이 있겠죠? 더하세요 그러면 못 더합니다. 잘. 그죠? 이진법이 뭔지 모르니까. 십진법 체계의 규칙은 굉장히 편한데 새로운 규칙이 나오면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리고
얘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나보고 나는 연산을 잘해 라고 하는 건 사실 외워서 잘하는 거일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십진법 체계에 대한 덧셈을 잘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얘를 제가 이진법처럼 적어볼게요. 얘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원래 이렇게 생긴 거예요. 1 곱하기 10의 1제곱 더하기 5 곱하기 10의 0제곱을 나타내고요. 얘가 3 곱하기 10의 1제곱 더하기 7 곱하기 10의 0제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0 자리가 지금 4개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얘가 만약에 9가 돼요. 그러면요, 10 자리가 12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0제곱자리가 하나 필요한 거죠. 그죠? 똑같아요. 111이라고 101.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이진법을 얘를 쓰시면 요게 1 곱하기 2의 0제곱, 1 곱하기 2의 1제곱, 1 곱하기 2의 2제곱, 잠시만요. 1 곱하기 2의 세제곱. 맞죠? 하나, 둘, 셋, 넷. 그죠? 예. 네. 그러면 얘는 안 써도 지금 2의 세제곱자리가 2개 있죠. 그러면 2의 4제곱자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2의 4제곱자리가 하나 있어. 이런 말이고, 얘는요, 2의, 잠시만요. 예. 네. 제곱자리가 하나 있는 거죠. 그죠? 하나 있고 하나 없잖아요. 얘는요, 2의 1제곱자리가 2개 있네요. 그러니까 2의 2제곱자리가 하나가 더 생기는 거죠. 그죠? 얘가 있으니까 2의 세제곱이 하나 있는 거죠. 여기까지 계산했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2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릿수 넘어가는 게 어떤 계산 규칙의 핵심인 거죠. 그죠? 그러면 더하고 뺄 때 자릿수 넘어가는 게 뭐예요? 10. 예, 10자리만 조심하시면 돼요. 10자리만 조심하시면 돼요. 나중에 자료 해석 같은 걸 보면 4697 더하기 5368 더하면 얼마니? 막 이래요. 이런 걸 물어봅니다. 이런 걸 물어보면 그 정확성 위주의 접근을 하는 친구들이 여기를 더하면 5고, 하나 올라가니까 6이고, 하나 올라가니까 또 0이고, 하나 올라가니까 1, 0이야.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근데 이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메저먼트의 관점에서 보면 4, 5 더하면 9죠. 대충 99 얼마쯤 돼. 일단 99 얼마쯤 돼. 이렇게 판단해요. 왜요? 자리 숫자가 높은 게 더 중요하잖아요. 자리 숫자가 높은 게 다른 걸 다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숫자가 한 만쯤 되나? 이렇게만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비교할 대상이 있어서 비슷하면, 아니 안 비슷하면 그냥 얘가 더 크다 적다 이렇게 판단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앞자리가 훨씬 더 중요해요. 앞자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덧셈 뺄셈은 이런 논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래도 나는 정확성이 중요하다 이러면 얘를 뭘로 바꾸시면 되냐면요, 4700 빼기 3으로 하시면 돼요. 얘가 4700에 근접한 수예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얘를 여기에 47만 더하세요. 47 더하면 뭐가 돼요? 여기까지 100 되죠? 6, 3 빼고 5 맞네요. 그쵸? 예. 그러니까 계산이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10의 자리 자릿수를 하나 넘어가니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려면 이런 애를 사용하시면 쉬워요. 예, 예. 뭐 이게 납득 가능하죠? 이게 적용하시기만 하면 돼요. 덧셈 뺄셈은. 자, 그래서 덧셈 뺄셈의 경우에는 진법이 의미 있고요. 두 번째는 진법이 의미 있는데 더하기 빼기 할 때 이렇게 10의 자리를 넘나드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이제 수리추론 때 뭘 알려드리면 복면산 계산하는 걸 알려드리거든요. 그 복면산 하시다 보면 저게 이렇게 넘어 들어가는 게 보여요. 그걸 적용해야
빠른 추론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엔 이게 덧셈 뺄셈 얘기해 드렸으면 곱셈과 나눗셈이 주로 문제가 돼요. 이 자료 해석에서 이 곱셈 계산과 나눗셈 계산이 굉장히 의미 있는데 이 곱셈 계산과 나눗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차가 굉장히 분포가 많이 차이 나요. 얘가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여기 두 번째예요. 예. 저 밑에 3, 4등. 예. 얘가 1등, 얘가 2등. 자, 곱셈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5, 7에 6, 8에 그렇죠. 잘하십니다. 15 곱하기 13은 얼마요? 195. 맞는데요?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 지금 암산하신 거예요? 예, 예. 자, 제가 거기에 계산 과정이 들어가 있긴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 19단까지 암산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외워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9구단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자, 12 곱하기 13을 했다고 한번 해보죠. 그죠? 예, 예.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냐면, 3, 2, 6. 3, 1은 3.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12 이렇게 해서 156 이렇게 계산을 해요. 이렇게 계산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뭐가 좋냐면, 자, 앞에서부터 계산합니다. 그죠? 얘가 10 더하기 2잖아요. 그죠? 얘가 10 더하기 3이죠. 앞에서 계산하시면 이게 한 100쯤 되구나. 100 넘겠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곱하면요. 20. 그죠? 이렇게 곱하면요. 30.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요거 곱하면 2, 3은 6. 이렇게 됩니다. 맞죠? 그러면 요게 156이에요. 자, 이 과정의 순서를 바꾸세요. 순서를 이게 정확도 위주의 순서고요. 이게 나의 측정, 대충 이 숫자가 어느 정도 돼 라는 걸 판정할 때 순서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나오시는 게 좋고, 두 번째는 자 보세요. 여기가 11 동일하죠.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이거 둘 더하면 얼마예요? 그쵸? 15인데 150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2, 3은 6, 156 끝입니다. 같죠? 맞네요. 자, 같은 이유는 좀 이따 설명드리고, 16 곱하기 14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더하면 20, 224. 64, 24 맞죠? 224. 맞습니다. 그죠? 예, 예. 자, 몇 개만 더 해볼게요. 자, 17 곱하기 18은요. 더하시면 250. 87에 56. 306입니다. 그쵸? 예.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나요? 얘를 기준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10 더하기 7에 10 더하기 8입니다. 소인수 분해죠? 소인수 분해로 하는데 얘가 맨 처음에 100이 나와요. 그 다음에 80이 나오고, 그 다음에 70이 나오고, 그 다음에 7 곱하기 8이에요. 자, 10으로 묶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10 더하기 이렇게 나와요. 제가 어떻게 했어요? 이걸 더하라 그랬죠. 그죠? 17하고 8 더하니까 25. 25 맞나요? 그렇죠. 25. 25에 얘가 10이 공통 있죠. 250에 7, 8에 56. 306.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예, 예. 자, 몇 개만 더 해보고, 더 중요한 원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숫자 큰 거, 19 곱하기 17을 해요. 그러면 더하면 260에 97에 63, 323. 그렇죠? 예, 예,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숫자를 보시면 97에 63, 91은 이 친구들이랑 속도도 차이가 나고요.
여기 이쯤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숫자가 작은 숫자게 되면 여기쯤 하면 끝나 있어요. 만약 작은 숫자, 예를 들면 13 곱하기 14 이러죠. 그러면 이게 170에 21이잖아요. 이 숫자가 막 크지 않으면 뭐 170에 좀 더 크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어떤 숫자랑 비교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는 공통 원리가 뭔가요? 우리 이거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배운 걸걸요? 그렇죠? 맞죠? 예, 예. 맞는데 얘를 왜 지금 와서 이러고 있죠? 얘가 하려고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이 뭐냐면 얘가 공통이에요. 공통. 얘가 공통입니다. 공통된 걸 끄집어내면 언제든지 계산이 쉬워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자, 10단 저렇게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확장해 보도록 할게요.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장해 볼게요. 자, 여기 23 곱하기 27이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뭐가 공통일까요? 20 곱하기 23 더하기 7 더하기 37. 이게 이해되세요? 예. 그러면 얘 얼마예요? 30 600에 21 이러고 끝납니다. 그죠? 얘는요? 아니죠. 400까지는 잘 왔어요. 400까지는 잘 왔는데 공통이 뭐예요? 그죠? 3이에요. 4, 3, 1000, 좀 빠르시면 30 곱하기 34 더하기 6에 46이죠? 이렇게 되죠? 요게 40. 이렇게 하시면 1200 64 24 1224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저거를 저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방식의 사고방식에 근접해 가는 거예요. 다릅니다. 예, 훨씬 빨라요. 훨씬 빠르고 판단력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캘큘레이션에 초점을 맞추신 친구들 입장에서도 이걸 빨리 하신 친구들 있어요. 막 계산도 막 외우시고 막 그런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계산을 왜 해야 되냐면 내가 어떤 판단을 하기 위해 존재해요. 해석해서 판단하기 위해 존재하는데 이 캘큘레이션 과정이 걔한테 도움이 돼야 돼요. 도움이 안 되죠. 그러면 버리시면 돼요. 예, 최대한 많이 버리는 것도 좋은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한 과정을 보시면 10의 자리가 다 공통된 애들만 끄집어냈어요. 사실은. 그쵸? 예. 10의 자리가 공통인 애만 끄집어낸 거죠. 왜요? 공통을 이용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공통을 이용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러면 이제 특수한 경우 몇 개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14 곱하기 16이 있어요. 얘 얼마인가요? 200, 그렇죠. 24입니다. 그죠? 예. 이렇게만 쓰고 말아요. 머릿속에다 그렇게. 자, 그런데 얘가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얘는 이런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얘의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15 곱하기 15 하면 225. 그러니까 얘는 225에서 1 작은 수입니다. 맞나요? 그죠? 예. 그러면요. 13 곱하기 17은요.
221. 금방 그걸로 하신 거죠? 이 얘로 하면요. 얘로 하면. 15제곱 빼기 4. 그렇죠. 225보다 좀 작으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다시요. 12 곱하기 18은요. 9. 그죠. 3이죠. 예. 1, 얘가 4, 구작은 수를 의미합니다. 225보다. 그러니까 얘는 보편적으로 쓸 수 있어요. 어떤 숫자가 있는데 그 수의 평균에 해당하는 제곱수보다 좀 작은 거예요. 얘네들 곱이. 이건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평균보다 얘네들이 많이 떨어져 있을수록 요 오차 있죠? 오차 부분이 급격하게 늘어나요. 얘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그런 게 있긴 한데, 예를 들면 25 곱하기 예를 들면 15를 해요. 그러면요 425 이렇게 됩니다. 그죠? 예, 맞나요? 그죠? 얘 평균이 얼마예요? 가운데가 20이잖아요. 그죠? 20의 제곱에 차이 5, 25, 375 이렇게 나옵니다. 얘는 이 정도 떨어져 있으면 언제든지 적용 가능한 수예요. 굉장히 그냥 딱 보면 제곱수만 판단하고 계시면, 제곱수를 잘 판단하고 계시면 바로바로 접근하실 수 있는 숫자 구조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더 큰 걸 한번 해볼게요. 더 큰 거. 내가 잠시만요. 이런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죠? 이런 계산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공통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셔야 돼요. 얘가 어떤 계산이냐면 10 더하기 3과 30 더하기 4를 해요. 그죠? 좀 더 추상적으로 한번 써볼게요. 얘는 10 곱하기 A와 B, 그 다음에 10 곱하기 C와 D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얘를 다 하시면 기본적으로 자릿수가 100에 AC, 그 다음에 10을 기준으로 하나는 AD, BC가 나오고요. 나머지는 BD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300입니다. 300. 300이 먼저 나오고 10의 자리 10 놓으시고 4, 9, 130이 나옵니다. 맞나요? 3, 3, 9, 4, 130이 나오고 3, 4, 12 이러면 떨어져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판단하려고 합니다. 이렇게요. 대충 여기쯤 어떻게 돼? 이렇게 해요. 예. 대충 여기쯤 어떻게 돼? 이게 10이 없어도, 예, 얘가 지금 442잖아요. 442 중에서 12가 차지하는 비중은 요게 볼까요? 예, 3%밖에 안 돼요. 3%밖에 안 돼요. 3%. 저 숫자여서 얘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는 계산이 나름 메저먼트 의미에서 의미가 있는 애들이죠. 몇 개만, 2개만 더 해볼게요. 자, 해볼까요? 2, 3은 600에 6이 12에 12, 240에 64, 24, 6, 6, 4 이렇게 해요. 예, 예. 맞나요? 예, 예. 아, 8이죠, 8. 8, 6, 4. 그죠? 예, 예. 이렇게 지금 이거 하시면서 이거 들어오기 전에는
상상을 못했는데 지금 막 내가 막 머리를 막 쓰잖아요. 머리를 막 쓰고 있으면 잘하는 거예요. 이게 맞든 틀리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걸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죠. 예. 하시다 보면 자연히 누구나 다 늘어요. 자, 57 곱하기 78을 한번 해볼게요. 그죠? 57에 3500에 40에 49, 890에 87에 50, 87, 78에 56 맞습니다. 56. 그래서 4 이렇게 4가 많아요.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예.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제일 이해하시려고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measurement예요. measurement. 측정, 추정을 하려고 내가 판단을 하기 위해서 측정, 추정을 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자릿수가 높은 애부터 접근을 해야 되고 최대한 공통적인 애들을 끌어당기려고 내가 노력해야 된다. 그래야 내 사고 과정이 단순해지면서 의미 있어진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해되셨죠? 예. 곱셈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실제 시험 문제는 이렇게 안 나옵니다. 예를 들면 얘가 25.1%고요. 얘는 35.4%가 나왔어요. 근데 얘네를 둘을 곱해야 돼요. 그러면요, 어떻게 해요? 예. 이렇게 하면 돼요. 얘를 무시하시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얘가 6, 100에 10, 15, 250, 850에 25. 예, 875.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4자리, 5자리가 붙고요. 곱셈인데 4자리, 5자리가 붙어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나는 자신감이 있는 거죠. 왜요? 정확하게 계산할 필요 없어요. 예, 누가 누구보다 큰지만 판단하거나 그러기만 하면 되니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얘 있죠. 이 어깨 1, 4 붙었는데 얘가 차지하는 비중이 여기에서 얼마나 될까요? 라고 판단해 보시면 의미 있어져요. 정말 얼마 안 됩니다. 예, 자리 숫자가 팡팡 2번만 뛰면 1%예요. 많아봐야 1%예요. 자리 숫자가 2자리만 더 이렇게 뛰게 되면 전체에서. 자,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시면 일단 곱셈 계산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잠시만요. 이거 하나하나 하면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오늘은 분수 비교까지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분수 비교가 41페이지에 있어요. 41페이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일단 이제 분수 들어가기 전에 분수가 뭔지를, 분수가 영어로 particle이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이게 분모에 기반한 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규칙이거든요. 근데 규칙인데 이 분모가 동일해야만 더할 수 있잖아요. 근데 초등학생들도 그렇고 잘못 오해한 사람은 분모는 분자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더해서 합을 내는 경우도 많고요. 좀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규칙이 좀 세게 들어간 애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산 영역으로 자꾸 밀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분수, 분모에 기반한 수, 이렇게 판단을 하시려고 해야 분수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예.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둘 중에 누가 한번 클까요? 한번 판정 한번 해보세요. 제가 1분 드릴게요.
누가 커요? 왼쪽이라. 얘가요? 예, 예. 자, 이제 제가, 이렇게 하셨죠, 보통? 어떻게 하셨어요? 계산 방식은? 28에 240 곱하고 예,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곱셈 방식을 동원하시는 거예요. 네, 네. 그 방식이 조금 더 낫기는 해요. 예, 예. 저렇게 나눗셈보다 사람이 나눗셈 계산을 훨씬 더 어려워하고요. 곱셈 계산을 훨씬 더 쉽게 해요. 이건 뭘 보면 아냐면 내가 친구한테 돈을 꿔주죠. 꿔준 사람은 기억하는데요. 빌린 사람은 기억 못해요. 그거랑 똑같아요. 곱셈이 훨씬 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곱셈 쪽으로 하는 게 무조건 유리해요. 일단 아까 이제 곱셈 배우셨으니까 이거 적용해가지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말씀하셨으니까 여기다가 제가 한번 판단해 볼게요. 곱셈식으로 판정을 하면 얘가 여기가 28 곱하기 240이고요. 이쪽이 33 곱하기 190이잖아요. 그쵸? 예. 얘를 둘 가운데 띄면 얼마예요? 이렇게 되죠? 얘는요? 5이네요. 5. 이 만든 건 아닙니다. 맞죠? 26에 얘는 편차가 더 크잖아요. 그쵸? 빼기가 더 크니까 이쪽이 크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쪽이 크네요. 맞나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쪽 죽이잖아요. 그죠? 예. 이러니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니까요. 예, 예. 딱 보고 그냥 이 평균 얼마야? 그렇게만 했는데 그 평균의 의미를 제대로 쓰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평균의 의미를. 자, 일단 이게 여러 군데에 드러나요. 자, 분수의 의미를 가지고 한번 판정을 해볼게요. 분수가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분모에 기반한 수. 분모가 기준점이 되는 수. 자, 시험을 보고 왔습니다. 시험을 보고 와가지고 98점을 맞았네요. 엄마! 나 98점 맞았어. 그랬더니 엄마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막 먹을 걸 사줘요. 먹기는 하는데 엄마가 나한테 왜 먹을 걸 사주지? 다 먹고 나서 엄마한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시험 봤는데 그 1000점짜리에서 내가 98점 맞았잖아.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수는 상대적인 애예요. 기준점 대비해야 말이 나옵니다. 그쵸? 그러니까 얘가 기준점 대비하시면 요 190으로 저 28이라는 애를 나타내야 돼요. 그쵸? 190으로 나타내면 이게 19 더하기 9입니다. 여기 0.1이잖아요. 그죠? 예, 예. 얘는요, 240은요, 240분의 24 더하기 얼마예요? 9네요. 9. 그죠? 예. 얘네는요, 공통입니다. 공통. 날라가는 거예요. 날라가요. 예, 예. 그래서 보통 보면 0.5 비슷하네. 1 추가되어 있네. 뭐 예를 들면 190에 뭐 245가 나왔어요. 그럼 190을 먼저 날리세요. 그러면 55가 남잖아요. 55에서 또 날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의미 있는 숫자를 거기를 툭 오면 여기도 바로 보여요. 자, 그러니까 얘가 공통으로 날아갑니다. 그럼 뭐만 있어요? 보이네요. 예, 누가 커요? 분모가 작으니까 얘가 크죠? 계산을 하나도 안 합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게, 이거 하시면서 제가 좀 설명드릴 게 하나가 있는데, 시간이 더 있으면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텐데, 이 이집트 이 친구들은요, 분수로 나타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얘네는 다원론의 관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람 얼굴이 이렇게 있죠. 얘네 이집트 그림을 보면요, 사람 얼굴은 이렇게 그립니다. 몸통은 여기가 좋으니까 이렇게 그리고요, 다리는요,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그려놔요, 사람을. 왜 그렇게 그리죠? 이런 게 현대에도 있어요. 피카소 그림에 그런 게 있어요. 입체를 드러날 때 자기가 보는 이론론의 관점으로 서술되어져 있지 않고 다원론의 관점으로 서술이 되어져 있어요, 얘가. 숫자를 표현할 때도 얘네는 그래요. 얘네는요, 소수로 나타나야 돼요. 소수가 식진법을 기반으로 한 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네들이 깨집니다.
3분의 1, 이거 얼마야? 소수로 나타내면 죽습니다, 얘네.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예, 여기 뭐, 신림역 지나서 저기, 예, 일본 맞나요? 중국 가서 인도 가고 막, 그래도 안 끝납니다, 이게. 여기서 깨지는 거예요, 얘네들. 근데 얘는 가볍게 3분의 1 하고 말아요, 그냥. 얘네는, 왜, 미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론론의 관점으로 보려고 해요. 소수가 비교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비교가 쉬우니까 소수로 얘는 분수로 나타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전체적인 비교가 쉬울 때는 소수 표현이 좋고요. 얘네는 등분을 나타낼 때 좋아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 여성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말로 이게 좀 발음이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팔등신이라고 있어요. 팔등신. 그렇죠? 예. 얼굴이 전체 길이에서 8 중에 전체 길이가 8이면 하나를 차지하면 그걸 보고 8등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애석하게도 우리나라는 대부분 5등신 아니면 6등신입니다. 머리가 좀 커요. 그러니까 걔네들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걔네들 기준으로. 우리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제가 뭐라 그랬어요? 계속 비례적으로 어떤 수를 표현하잖아요. 그게 분수예요. 분수. 이게 다원론적인 관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하튼 자, 정리하자면 얘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분모에 기반한 수. 그래서 분모끼리 비교가 가능한 L로 이렇게 낮추거나 높이거나 그걸 자기 마음대로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분수 비교가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예? 그쵸? 자, 그 다음에 증가율 비교예요. 실질적으로, 피셋을 기준으로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피셋을 기준으로 PSAT 재경직하고 일반 행정직하고 합격하는 점수가 좀 다릅니다. 재경직이 좀 높아요. 근데 재경직이 어디가 높냐면 자료 해석 점수가 평균 한 문제가 많아요. 높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왜 그런지 봤더니 이 친구들이 경제학이나 그 숫자 관련한 과목들을 하는데 이 친구들이 이걸 되게 잘해요. 증가율 계산이 그냥 빵빵빵 나옵니다. 실제 한번 해볼게요. 우리나라 GDP가 10이었어요. 그 다음에 20이 됐고요. 그 다음이 30이 됐고요. 40이 됐어요. 요게 2010년, 2011년, 2012년, 13년 이렇게 흘러간다고 합니다. 자, 증가율의 정의가 뭐냐면요. 2011년도 증가율은 전년 기준점 대비 차이가 증가된 부분을 100%로 나타낸 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보가 필요해요. 하나는 분모 기준점에 관련된 정보. 10에서 얼마가 증가했어요? 10이 증가했죠. 그러니까 이게 몇 %예요? 100%네요. 100%가 배수로 나타나면 2배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2배예요. 2배 됐잖아요. 그죠? 예. 얘는 몇 % 증가합니까? 기본 20에서 얼마 증가해요? 10 증가하네요. 그러면 몇 %? 50% 증가하네요. 똑같이 10 증가했는데 왜 50% 증가해요? 20이니까. 그 20이 무슨 말이에요? 분모가 커졌으니까. 이때보다 분모가 커졌는데 분자는 동일해요. 그러니까 저런 거죠. 얘는요. 일단 50보다 낮습니까? 낮겠죠. 그쵸? 예. 3분의 10 나와요. 그죠? 3분의 10 나와서 0.3333, 33% 정도 나타난 겁니다. 이게 이제 증가율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증가율의 개념에서는 분의 기준점 대비의 증가량을 측정하는 그런 수치예요. 자, 요건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증가량 설명을 드린 거고, 자, 자료를 보시면
자, 한번 해볼게요. 자, 190에 28이 있고요. 그 다음에 240에 33이 있습니다. 그쵸? 자, 이제 나중에 보시면 이 자료는 그렇긴 하지만 여기 자료가 뭐 여기는 뭐 360분의 여기 48이 되고요. 막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숫자가. 그러면 이게 자료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보는 거예요. 예, 몇 분의 뭐 이렇게 돼 있는 이런 걸 보고 시계열 자료라고 합니다. 시계열 자료가 이렇게 쭉 나왔을 때 이제 얘네 둘만 비교하면 이쪽이 좀 빠르고요. 이게 자료가 쭉 갈 때는 이 방식이 훨씬 좋습니다. 예. 자, 이 240이라는 애를 한번 190의 관점에서 다시 볼게요. (190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90에서 240까지 얼마 증가했어요? 50 증가했습니다. 얘는 플러스 50 됐어요. 얘는 28에서 33까지 얼마 증가했습니까? 5 증가했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38은 28에서 몇 퍼센트 증가한 거야? 라고 쓰는 거예요. 그죠? 28에 오면 28의 10%가 얼마예요? 2.8이죠? 20%는요? 5.6이죠? 얘가 5.6이 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1 더하기 0.2가 좀 안 되는 애예요. 그죠? 두 번째 얘를 한번 볼게요. 얘가 190이죠? 190이죠? 얘가 50이 증가했죠? 190의 10%는 19, 20%는 38, 30%는 5, 7 이렇죠? 그러면 얘가 한 25%를 넘나요? 뭐 이런 것만 예, 나중에 이제 하시고 일단 20% 넘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190에 1 더하기 0.2를 넘어섭니다. 그쵸? 그러면 이 수를, 지금 이 수를 이 수의 관점으로 봤더니 얘가 분모는 1.2를 넘어서는데 분자는 1.2를 안 넘어서죠. 그쵸? 그러면 이 수보다 얘가 작은 건가요? 얘네는 똑같고 얘랑 똑같고 여기만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분모는 이만큼 증가했는데 분자는 요만큼 증가했네요. 전체가 작은 겁니다. 그래서 이쪽이 큰 거죠. 그래서 환원합니다. 분자의 증가율분의 분모의 증가율을 비교해서 판정을 해요. 분자 증가율과 분모 증가율로 환원해서 판별하려고 합니다. 이 방식을 제일 많이 써요. 증가율 방식을. 그리고 이 증가율 방식을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자, 아까 제가 뭐라고 썼는지 제가 기억도 안 나는데 자, 한번 보세요. 얘가 360분의 48로 증가했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이렇게 증가했어요. 얘가 커요? 얘가 커요? 이쪽이 커요? 오, 비슷하네. 오, 숫자를 제가 크게 차이나게 하려고 했는데 붙었네요. 자, 여기다가 설명드릴게요. 240분의 33과 이 360분의 48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240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게 120 증가했죠. 120이면 반이네요. 반. 50%네요. 1.05네요. 자, 얘는 33에서 얼마 증가했어요? 15 증가했네요. 그죠? 얘의 반이 얼마예요? 그렇죠? 반이 좀 안 되네요.
그러니까 얘는 1 더하기 0.5보다 좀 안 되는 거죠. 얘는 이만큼 증가했는데 얘는 요만큼 증가한 거죠. 그죠? 예, 얘보다. 그러니까 작은 겁니다. 그래서 얘가 더 크다라고 판정을 내려요. 좀 제가 숫자를 좀 큰 걸 하려고 했는데 우연찮게 이제 제 머릿속이 저렇게 돼 있나 봐요. 예, 우연찮게 나왔는데 저게 나왔어요. 자, 세 번째는 미분인데요. 이게 미분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누가 큰가요? 쟤네들 중에 6분의 5가 제일 큽니다. 그쵸? 근데 왜 그렇죠? 이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단순한데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좋아하는 어떤 야구 선수가 있어요. 타율이 50%입니다. 나오면 2번 중에 한 번은 안타를 친다는 얘기예요. 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친구가 한 타석 들어서 안타를 또 쳤네. 그러면 타율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높아지죠.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지금.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경제학에서 얘가 평균이고 평균보다 한계가 크면 이 평균은 상승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얘가 평균이에요. 타율이 평균이잖아요. 그죠? 타율인데 나와서 이 2분의 1보다 더 높은 걸 했어요. 더 높은 거를, 이게 미분이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더 높은 걸 했으면 당연히 오르죠. 예, 거꾸로 하면 반대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걸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2예요. 1, 2, 3, 4, 5, 6. 1, 2, 3, 4, 5. 자, 얘가 2분의 1에 있었네요. 그쵸? 그 다음이 3분의 2죠? 2분의 1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2분의 1. 요 점인데, 이게 2분의 1을 나타내는 기울기입니다. 0, 0점과 이 1점을 나타내는 애의 기울기가 2분의 1이에요. 맞죠? 예. 얘는요, 3,2라는 점을 나타내는 애입니다. 맞죠? 얘는 0, 0과 3, 2를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돼요. 얘 기울기는 얘가 아까 2분의 1이었으면 얘가 3분의 2인 거죠. 그쵸? 얘가 붙었어요. 나중에 어떤 숫자가 보면 붙었어요. 그러면 얘랑 얘의 이 기울기로 바로 비교가 안 되는 케이스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점과 이 점의 기울기를 빌려다가 얘랑 비교합니다. 얘랑 요 기울기하고 얘네 둘의 기울기를 비교해서 만약 기울기가 같으면 이렇게 됐을 거고, 기울기가 작으면 이렇게 됐을 거고, 기울기가 크면 이렇게 됐을 거다라고 얘를 대리 변수로 삼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지금 기울기가 얼마요? 이 A의 기울기는 2분의 1. 그렇죠? 얘를 B라고 하겠습니다. 이 B하고 기울기는 얼마요? 여기는 2,1, 여기는 3,2. 여기 1, 여기 1. 그쵸?
1입니다. 기울기가. 맞죠? x축으로 2에서 3만큼 1 증가했고 여기 1,에서 2, 1씩 1, 1 기울기 1 얘는 1 기울기 1 얘 기울기 얼마요? 2분의 1 얘보다 높죠? 그쵸? 높아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2분의 1보다 높아지면 얘가 높다는 뜻이에요. 그걸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굉장히 붙어 있을 때는 얘가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어떤 숫자가. 자, 다 보시면 분수의 전체 의미를 가지고 판단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증가율 있죠? 증가율을 가지고 비교하기도 하고, 또는 미분을 가지고 사용하기도 하는데, 얘들이 어떤 거에 안쪽에 있는 공통점이에요, 사실은. 안쪽에 있는 공통점을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같은 것과 다른 거를 대조해서 뭔가 내가 찾아내서 빨리 판단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원리는 비교 대조 또는 뭐 거기에 뭐 더 뭐 이런 지식들이 조금 더 들어가지만 그게 가장 큰 원리고 그걸 수로 나타내는 거에 나름의 기준점들이 있어야 되죠. 분수는 철저히 분모를 기반한 어떤 수로 평가하고 시험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거 관련된 그 평가 내리기는. 예, 그러니까 그때 분모에 기반한 수가 이렇게 되면 저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보시면 굉장히 좋아요.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큽니까? 오른쪽이요. 저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제가 해볼게요. 얘가 이게 3이죠. 이런 숫자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게 3, 4, 5, 6, 0 곱하기 3 정도는 있어야, 4 정도 있어야 되네요. 그죠? 4, 3, 12, 2 모자라죠? 뭐 이렇게, 대충 뭐 어떤 숫자가 나오겠다? 그러니까 4에서 끝났어요. 얘는요, 분모는 그대로 두고, 5, 6, 2, 5, 0에다가, 이게 잠시만요. 0.4죠, 일단. 자릿수는 0.4고. 여기는 0.6 이게 끝났습니다. 제가 아까 모두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캘큘레이션 아니라 그랬잖아요. 네, 캘큘레이션 아니에요. 캘큘레이션을 하면 오히려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립니다. 메저먼트로 하셔야 돼요.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대충 보고 판단해라 이런 말인 거고요. 아까 제가 든 예시 같은 경우가 이게 계산이 좀 잘 안 되네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냥 눈 보고 씩 지나가는 거예요. 씩. 예. 그러니까 제가 이 수에 대해서 여기 0.1 그죠? 0.1이고 여기도 0.1 곱하기 6이죠. 그러니까 자릿수가 동일하니까 그런 건 안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좀 다른 숫자 같은 경우에는 위험합니다. 왜냐면 여기가 5가 있고 6이 있으니까 저렇게 하면 붙어있는 수는 저렇게 하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예, 왜냐면 34.5하고 34하고 35 사이에 있잖아요. 이게 쟤 때문에 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사실은. 그렇긴 한데 여기 보시면 너무 차이가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큰 영향을 안 받는 거죠. 그래서 단위수 동일하니까 무시하시고 여기 3, 4, 12 3, 5,
15, 5는 안 되고 4, 5 사이구나 이렇게 판단하고요. 여기는요. 5, 7에 35 하면 이게 넘어서겠는데 7 좀 안 되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더 빠르게 판단할 수 있어요. 이런 거 정말 많이 합니다. 실제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니까 한번 계산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 20초 이상은 차이 나요. 요거 하나, 이 지문 하나 판정하는데 20초 이상 차이 나요. 차이가 나는 거죠. 쭉쭉쭉쭉 차이가 나요. 이 정도면.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거 올라가는 거 굉장히 급하게 올라갑니다. 연습하시면 급하게 올라가요. 거기에서 이제 미세하게 이제 수정하셔야 될 때가 조금 있긴 한데, 근데 다들 급하게 올라가요. 급하게 올라가 볼 수밖에 없어요. 저도 급하게 올라갔고요. 웬만한 친구들도 다 급하게 올라가요. 근데 종북 싸움은 어떤 거냐면 이게 아니라 이거는 금방금방 배웁니다. 근데 자료를 어떻게 보고 어떤 관점으로 이해할지, 사회 문제는 뭐였고 그래서 이 자료가 나왔고 이 자료는 이렇게 보는지 그렇지 않은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배우는 게 좀 어려워요. 참고적으로 잘 보는 친구들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자료가 가진 의미를 좀 해석해야 될 때가 있는데 자기 혼자 가지고는 좀 잘 안 돼요. 그게 그런 점에서 좀 한계가 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뭐 요 정도 가지고 계시면 굉장히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하시다 보면 오차가 나거든요. 오차가 나는 것만 줄이시면 돼요. 줄여서 접근하시면 훨씬 좋다. 그리고 제가 이제 첫 번에 와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지금 머리를 쓰고 있다. 머리를 말랑말랑하게 쓰면서 막 틀리면서 막 뭔가 앞으로 나가고 있다. 이 느낌이 보유되어져 있으면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뭔가 내가 무식하게 뭔가 이렇게 지식적으로 좀 접근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 좀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보통 한 문제당 한 20초에서 30초 정도 줍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좀 크리티컬한 지문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여유가 좀 생겨요. 이 지문은 이런 걸 물어보는 거구나. 이 지문은 계산을 요구하는 거구나. 계산이 필요하면 내가 해야지. 뭐 요 정도 수준으로 계산이 격화돼요. 그러고 나면 굉장히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면서 수리 추론 자료 해석에 관련된 점수가 올라요. 그리고 여러분들 경쟁자들은 대부분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합니다. 특히 실제 재경직 했던 친구들은 굉장히 잘해요. 일행하는 친구는 아까 그 진가율 잘 안 쓰고요. 분모 그거 있죠. 분모 기준점 그거 많이 해요. 일행하는 친구들은 거기까지 잘하고 재경하는 친구들은 진가율하고 미분까지 잘 쓰는 친구들이 따로 있어요. 미분은 잘 안 쓰려고 하더라고요. 좀 어려워서 그러는지. 그리고 아까 곱셈도 말씀드렸지만 곱셈도 이게 계산이 여러 개 유형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일률적으로 설명을 드리긴 하지만 기본적 공통적 아이디어는 제가 드렸잖아요. 공통되는 부분을 추측해서 거기에 관련된 내 판단을 좀 빠르게 하려고 한다에 초점을 맞추시면 다 빨라져요. 안 빨라지는 거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연습 트레이닝을 거치시면 자연스럽게 올라요. 그 부분은 확실하고 크게 편차를 내고 싶으시면 거기 플러스 하나를 더 하셔야 돼요. 자료를 보시면서 자료 해석도 하고 이런 의미를 가졌고 함정은 여기 있고 여기 지문 중에서 얘는 확인형 지문이고 얘는 수치 변형 지문이고 얘는 추론형 지문이고 이런 것들을 구분하셔야 빨리 왜냐하면 추론형 지문에 답이 있거든요. 확인형 지문에 답 없고요. 그 다음에 변형 그러니까 확인 변형만 있으면 변형에 답이 있고요. 확인 변형 추론 있죠. 그럼 추론에 답이 있어요. 그 순으로 어렵거든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만요.
예, 제가 이제 시간이 있으면 거기 있는 지문들을 다 계산을 해보면서 계산하는 과정도 다 검토해보고 막 그렇긴 하겠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산력 관련돼서 계산을 좀 차근히 측정에 맞게 판단에 맞게 하려고 노력하시면 성적은 꾸준히 오르니까요. 그러고 나면 나머지 여력이 열리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수리추론 같은 경우에는 뭐 방정식이나 확률이나 뭐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중1, 2 수준의 2의 수준이 반영돼서 실제 문제를 풀 수 있으면 그러면 내가 잘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 그걸 중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무지막지하게 문제 풀이하던 그런 방식 있죠? 그런 방식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농도 문제가 대표적인 그런 거예요. 농도 문제를 모르는 우리나라 수험생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가중평균에 관련된 설명으로 치환해서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거기 그만큼 20초? 30초 이상 차이 나요, 실제.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여유가 있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시간에 쫓기는 거죠. 이 시험이 기본적으로 시간에 기반한 시험이다 보니까 시간이 왕입니다. 시간이 있으면 시간이 있는 풀이법은 정말 좋은 거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풀이법은 이건 너무 안 좋은 풀이법인 거예요. 답을 알아도 소용없습니다. 다른 문제를 못 풀게 하면 소용없는 거니까. 시간에 종속된 풀이법으로 시간 가치를 누가 제일 크게 하겠는지 이 관점으로 좀 쳐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공개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예. 가르쳐 주신 거 예. 연습한 다음에 이제 실전 같이 연습을 한다고 하면은 피셋을 풀어보는 게 나을까요? 피셋 문제도 좋아요. 민경 수준이 좀 근접해 있고요. 예, 민경이 근접해 있어요. 그리고 그 행시 문제는 약간 어렵고요. 예, 그래서 톤다운을 좀 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게 좀 구별이 좀 잘 안 되죠. 예. 그래서 민경 수준이 제일 좋아요. 일단, 그리고, 민경이 7급 민간 경력자 뽑는 거거든요. 민간 경력이 있었던 사람을 뽑는 과정이라, 아마, 들어가시면 이게 7급이잖아요. 그러니까, 난도가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도가 그쪽이 맞는 것 같고, 지금 현재 그 7급 시험에 들어오려고 하거든요. 피셋이. 그래서 거기랑 지금 뭐, 난도 조정을 조금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올해 민경 봤는데 반 이상이 꽈락으로 떨어졌거든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문제가 좀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여하튼 뭐 상황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민경 수준의 문제를 자기가 판단을 아주 빠르게 한다, 잘한다, 그러면 괜찮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이건 좀 아니다 싶으면 이제 거기에 이르는 뭔가가 부족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뭐 행시 좀 낮은 난도의 문제와 민경 쪽에 좀 좋은 난도의 문제를 대비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좀 시행착오가 좀 적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기출문제가 기본적으로는 가장 좋아요. 예. 기출문제보다 더 좋은 문제를 잘 못 만들어내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기출문제가 가장 좋죠. 예. 그렇게 연습하시면 이렇게 쭉 올라와요. 예. 그거 관련해서는.